네, 안녕하세요. 대놀 초대석의 이마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치과계에서 귀감이 될 만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이끌고 계신 30년 차 치과의사, 부천 이지치과 원장님이신 최유성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은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동안 제가 대놀 TV의 명성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자주 출연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어느덧 2022년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야에서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은 대면 행사가 많이 위축되어서 그런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 치과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회장으로 있는데 회원분들과의 접점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나아져서인지 시군 치과의사회 송년회 모임에 찾아다니면서 최근 치과계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 회무를 하면서 치과계에 어떤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마다 언론지에 기고를 하곤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모아서 작은 책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책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동안 최근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연말에도 일을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네. 네, 이제 회장님들의 많은 생각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책인가 봅니다. 네네. 네, 이 책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제가 오늘 우리 대놀 TV 관계자분들과 이 책을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몇 권 가지고 왔는데요. 네. 먼저 우리 이만은 아나운서님께 먼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너무 무척 따끈따끈하네요. 네네. 이 책이 12월 10일 날 초판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인쇄하기 전에 이제 초고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위 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추천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도 다 회무를 하셨던 분들이고 현재도 하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책을 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많은 추천사들 중에서 좀 딱 기억에 남는 추천사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좀 평안하게 그런 어떤 회무를 하기보다는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분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선거할 때는 굉장히 치열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처가 많이 난 어떤 선장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현재는 많이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넓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회장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말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1986년도에 치과대학을 입학하고 92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치과의사 면허증을 부여받았는데요. 네. 올해로 2022년이다 보니까 30년 차 치과의사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하고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어떤가요? 제가 당시에 그 졸업하신 선배님들, 입학하면서 선배님들을 만나 뵐 때도 아이고 너희들은 어디 가서 개원을 하니? 라는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도. 그거는 뭐냐면 당시에도 치과의사도 많고 뭔가 어려움이 이제 시작됐다는 뜻이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은 현재 후배 선생님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환자와의 뭐 어떤 갈등이라든지 직원 구인의 문제, 직원과의 갈등, 뭐 국가나 뭐 국민들의 어떤 언론을 통해서의 어떤 따가운 의료인들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이렇게 기고해서 모았던 글들인데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이들에게, 다른 국민들에게 잘 설득을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모아놓은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좀 적었다 이렇게 네.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30년 정도 되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겠지만 회장님도 새내기 시절이 있으셨을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뭐 보통 새내기 시절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면은 대체로 응급실 얘기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네네. 저는 졸업을 하면서 바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의 어떤 지도와 보호 아래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제가 전공한 분야가 이제 외과 쪽의 분야라 응급실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네. 그 응급실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넘어져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쳐서, 그리고 또 뭐 술에 취해서 좀 이렇게 싸웠다든지, 네. 아니면 낮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밤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었죠, 초창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심한 외상, 즉 뭐 신경외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어떤 이제 연관된 외상 환자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거는 저희 은사님께서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지금은 물론 그럴 수 없지만 심각한, 즉 우리 얼굴 부위, 턱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있는 분들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CT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하면서 당시에는 담배를 이렇게 그냥 피우면서 이렇게 보호자분 앞에서 뿜어내기식은 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노 교수님께서 환자를 진짜 걱정하는 모습을 상담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구강안면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제가 개원을 하면서는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한 뭐 5년 정도 이렇게 선고를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부분들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과거와 현재이다 보니까 라떼는 말이야로 얘기가 되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회무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회무를 보실 때도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쉽진 않으시겠어요. 네, 예전에도 물론 그랬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뭐 인터넷도 많이 발전하고 정보들이 많이 이제 접근이 이제 쉬워지다 보니까 어떤 의료인들, 치과 의사들 이런 분들이 어떤 전문 직역인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어려운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료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코 어느 쪽에 이득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나쁜 이미지들은 사실 일부의 치과 의사들이나 일부의 국민들의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관계의 회복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서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치과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우리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치과 의사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럼요. 네. 그래야지 그분들도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의 저희들은 이제 구강 건강이죠. 구강 건강을 위하는 마음이 가장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서로 신뢰가 이루어질 때 많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측의 입장을 고려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좀 지탄을 받기가 쉬운 자리이신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치과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고민하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마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법 이제 치과 의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뭔가 불합리한데 라는 생각들을 하곤 했고요. 네. 그리고
주위에도 아무래도 뭐 치과의사 뭐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이라는 공고가 나서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모호하게 고민하던 부분들을 그 먼저 고민했던 분들이 강의를 쭉 해주시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뭔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박용국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이제 단어가 예를 들면 사회 중심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치과 의사들끼리의 어떤 선거 과정,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원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 청구액을 많이 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겠다. 그러면 회원들은 물론 좋아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분이 회장에 당선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우리가 치과 의사로서의 이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국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하도록 해서 뭐 OECD 국가에서 10위권 이내로 이런 어떤 구강 건강 지수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해서 회원들의 어떤 니드를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추어야지만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호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치과계를 위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내가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셨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뭐 그래 너 나갈 줄 알았다, 뭐 아니면 혹은 뭐 거기 왜 나가냐, 뭐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도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생업인 치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치과의 경영이라는 부분이 어쩌면 저에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차 치과 의사가 되었는데, 저희 후배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는 나서서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100%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해결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우리 사회 속에서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회장직을 수행하신 지가 어느덧 5해가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회무를 시작하면서의 어떤 초심은 내가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의 초심이죠. 근데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이제 회무에 대한 열정이라는 어떤 가면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제 고백입니다. 그 어떤 열정이라는 가면 속에는 자신의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꾸 이렇게 나타나려는 게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한참 후배 선생님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대변하고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회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초심을 유지하는 데 가족들의 영향도 좀 컸을까요? 네, 제가 그 초심에 대해서 책의 초반부에 언급을 한 거는, 저희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께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 내용에 부모로서 제가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귀여움도 받고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로서 제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무에 대한 초심의 가장 큰 버팀목은 제가 부모로서 제 자식에게 떳떳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철학과 회장으로서의 철학이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다시 또 치과 후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회원들 상대로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예를 들어서 치과계 현안이라든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경우에는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분들은 예비 치과 의사이시거나 이미 치과 의사가 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사안들이 단순히 어렴풋이 후배 세대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선생님들 자제분들이 치과 의사로서의 삶의 가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갑자기 주목도가 확 증가되는 걸 느끼곤 합니다. 네. 이렇게 강한 사명감과 열정이 있으신데 사실 회무를 진행하는 게 쉽진 않은 일이잖아요. 앞에 뭐 개인적으로 치과 경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외에도 좀 주변들의 어떤 압박이나 시선 이런 것 때문에도 좀 힘드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본연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데 의외로 행정적인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간섭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것도 돌이켜 보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또 취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도 그런 어떤 국민의 일원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치를 주장했을 때 더 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곧 어떤 해법에 다가가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은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정치권이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힘듦은 없으실까요?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의 권익, 즉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에는 정관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네. 그 문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과 같은 문건인데 거기에 보면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목적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네.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익을 위한다는 게 그것만 주장했을 때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너무나 요즘에는 그 정보가 많이 만연돼 있잖아요. 넘쳐나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우리에게 치과의사 면허증을 부여한 국가에 대한 어떤 역할론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의사회를 이끌어 오고 계신 건데요. 참 이상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리더로서. 네. 리더로서 좀 선거도 치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뭐 선거를 치르고 또 리더로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를 이끌어가는, 즉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잘.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럼 제가 우리 지역중앙회 대표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잘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네.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훌륭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라는 제도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선거 과정을 보면은 너무 개인적인 열정들이 과도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러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당선되신 분이 이렇게 회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많은 유권자인
회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뭐 회원들과의 소통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와의 소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건강보험 수가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제 책에서 마지막 단락의 제목이 가장 바라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항목인데요. 거기에 이제 소제목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치과계에서 어떤 인적 자원, 즉 후배들을 많이 이렇게 좀 키워줘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랑 보조 인력의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 수가가 정당한 가치가 좀 없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 치과계의 어떤 온기가 우리 사회로 이렇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과 의사들이 우리의 권익만을 자꾸 우리가 불만 있고 우리의 가치만을 논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의 우리의 분야가 이제 구강이니까 구강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어떤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전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럼 앞으로 회장으로서 또 치과 의사로서 인간 최유성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싶으세요? 최근에 보면은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요. 네.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 본연의 모습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치과 의사 동료 선후배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웃으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평론가들의 그 평론을 보니까 그 부분은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네. 즉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 타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취업과 같은 치과 의사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데 일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번 책에서 서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이지만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네. 올 연말에 보니까 수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주인공 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부심이라고요. 과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동료들이 치과 의사로서의 자부심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하나의 이제 단어가 이제 분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우리의 어떤 이익만을 주장한다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어떤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 보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그동안 이 책을 또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많이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 연말 연시는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회장님의 열정 덕분에 무척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라는 부분에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공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더 공감하면서 우리 치과계 의사 선생님들이 2023년 한 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뻗뜨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